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덕분에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흐름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4%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 1%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88,1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LG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무려 11%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저는 최근에 LG그룹주를 보면 상당히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LG전자와 마그나 기업 간의 합작사 설립을 통한 자동차 부품 사업 확대, 그리고 최근 LG전자 MC사업부의 매각설, 아직 팩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온 이슈죠.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아이폰 LCD 패널을 생산 중단하고 차량용 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모바일 사업보다는 자동차, 전장 사업 쪽으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주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2%의 반등이 나왔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위아. 무려 1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은 소폭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많이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조금 기대되는 흐름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어제하고 다른 흐름이 나왔죠. 어제는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3거래일째 소폭이나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왔고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마지막으로 기아차. 기아차는 어제보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수급만 본다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비중이 조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번 내일의 흐름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현대차, SK케미칼,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집한 종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SK, 카카오,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MBT, 기아차, 하나시스템,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주,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대위아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지난주죠. 이 당시 아마도 월요일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모두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현대위아는 지난주 월요일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다시 현대차도 조정을 보인 뒤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위아와 비교해본다면 조금 흐름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지금 현대차하고 상당히 흡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지난주 월요일날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쨌든 모비스, 위아, 현대차 중에서는 지금 현대위아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현대 위아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은 가치, 밸류에이션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체성이 모호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왜 정체성이 모호할 수밖에 없었냐면 현재 현대 위아가 영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모비스가 존재하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현대모비스가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포지션의 기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죠. 국내 최초고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에선 두 번째로 개발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이 현대모비스하고 달리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하나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 위아의 흐름이 유독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현대 위아가 가장 좋다, 이런 것을 설명해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현대 자동차 그룹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자동차까지 모두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의 변화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아파트를 샀는데 1년 뒤에 그 아파트 주변에 GTX라든지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공시가 나왔을 때 분명히 그 아파트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주, 분명히 실적과 함께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너무 과거의 주가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모두 동일한 범주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구간,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은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주가의 상승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지 몇 가지 가능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서 왜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수가 3000포인트 될 때까지 연기금이 약 8개월 동안 12조 원을 매도했고 또 31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계획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개월이 아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기관은 약 13조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 운용 계획이라고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년 단위 또 1년 단위로 기금 운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목표는 수익이 될 수가 있지만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런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달리 조금 손실을 줄이는 측면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작년 초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 3월달, 4월달 연기금이 주가 방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주식 자산군의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2021년도부터 더욱 매도세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살펴보더라도 12월 24일이죠. 이때 이후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정부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큰손 투자자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기금은 코스닥의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2%가 채 되지 않은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만 높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코스닥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현재 주도사업에 속한 코스닥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이 코스닥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보다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비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결과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넷플릭스 기업이 무려 16%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260조가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500조 원을 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의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제만 무려 16%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OTT 서비스, 다른 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어제 1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죠.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국내 기업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제가 이 종목은 예전에 8만원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와 같은 OTT 등을 통해서 유통과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콘텐츠 제작이 있어서 판매 계약을 맺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 추세를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물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막혀있는 교류,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실적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260조에 해당하는 넷플릭스의 16% 급등, 이런 흐름과 원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한번 국내에서도 적용을 시켜서 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네이버, 어제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하였고 그 때문에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인터넷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웹툰,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만화라고 하죠.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지금 1조 원이 넘어서 있고 그에 반해 웹소설은 지금 약 5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어제 16%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주요 산업이 OTT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소설하고 웹툰, 직접적인 OTT 사업 범위에는 속하진 않지만 조금 비슷하게 관련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지금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 시장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소설, 이와 관련된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약 1.5%의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이틀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